경마를 사랑하시는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3월 27일 금요일 어느덧 3월에 월말 경마가 시작됐습니다. 최근에 조금 바람이 많이 불면서 이제 꽃샘추위가 살짝 왔는데 그래도 이 방송을 찍는 오늘은 좀 날씨가 많이 풀렸더라고요. 여러분들 온도차가 많이 납니다. 낮하고 이 밤하고 아침 온도가 많이 차이 나는데 항상 경마도 좋지만 건강에 유의를 좀 하시고 또 주말에는 또 서정수와 함께 또 멋진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경마일 또 만드신다라면은 금상첨화죠. 서정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예상가가 되길 예상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7일 이제 월말 경마인데 이제 월말 경마답지 않게 출전 두수는 그렇게 많이 팍팍한 느낌은 없어요. 지금 시즌 자체가 이제 망아지들이 들어오고 이제 좀 기존에 이제 정체되어 있는 마필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이제 물갈이 시즌이에요. 물갈이 시즌. 그래서 3월 23일과 3월 24일 날 이 제주 경매가 열렸습니다. 이번에 특이사항이 제주 경매가 신규 외국인 마주가 서울에 5명, 부산 3명이 이번 경매에 참가를 했고 또 마필을 구매했어요. 낙찰까지 받았는데 그 외국인 마주가 낙찰받은 마필이 총 11두입니다. 11두. 이제 앞으로의 그 이제 외국인 마주들의 마필들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이제 결과를 우리가 두 눈으로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제주 경매에서 낙찰률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을까, 좀 저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뭐 관계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데 산지 통합이 되면서 이제 국산 마필들 그다음에 외산 마필들한테 이제 능력 대비 어떤 결과가 이제 이런저런 그런 많은 우려 때문에 좀 낙찰이 좀 저조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또 낙찰률은 또 괜찮았어요. 60.5%가 낙찰이 됐고 최저가가 2천만 원부터 최고가가 1억 6,400. 역시나 억대 마필들이 한 몇 두가 나왔어요. 평균 경매가가 4,668만 원. 그래도 기존 수준은 지켜준 것 같고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최근에 이 산지통합 경주에서 국산 마필들이 그래도 나름 우수하게 좀 의외로 또 성적을 거두고 아직까지는 자리를 잡는 중이겠지만 앞으로의 경마 발전 그리고 우리 한국 경마 발전을 위해서는 흐름 자체는 지금 좋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 최저가가 2천만 원이고 최고가가 1억 6,400인데 이 최고가 1억 6,400짜리가 비카예요. 비카. 거기에 이제 모마는 프라이즈 탑인데 이게 앞말 쪽으로 중앙대란 마필이에요. 중앙대 마필인데 1억 6,400 고가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 마주가 이 나스카라는 이 버블 마주인데 이 14조하고 서울이죠. 서울 14조와 이신영 조교사와 36조 김영선 조교사 이 두 마방에 집중적으로 말을 넣는 그런 마주인데 어디로 갈지는 아직 결정은 안 났어요. 들어갈지 한 번 더 행보를 지켜보겠고요. 1억 6,400. 그 다음이 넘버 2가 1억 4,500이 1억 4,500. 매니피와 퓨펄의 자마인데 역시나 퓨펄 자마로 중앙천해가 있습니다. 중앙천해. 역시나 부산에서 뛰었던 말이고 특별경주라든지 이타 성적을 아주 내주고 있는 그런 마필 1억 4,500. 특이사항이 매니피의 퓨펄 자마가 약간 이제 신고된 하자가 있었죠. 그게 이제 앞으로의 어떤 이 마필에 대한 행보가 될지 좀 궁금합니다. 그것도. 그 이제 넘버 3가 1억 500, 1억 500. 샤프 휴머와 샤프 아이드시라는 마필과 사이에서 태어난 자마인데 제가 직접 참가는 못했어요. 제가 직접 참가는 못했는데 마필이 이 동영상 같은 걸 보니까 상당히 잘생겼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상당히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 넘버 3 올해 2015년 첫 경매로 이루어진 이 마필의 행보도 좀 주시를 해보겠고요.
기수 쪽으로 가면은 지난주에 금요경마였을 거예요. 금요경마 때 송경윤 기수가 주행방해로 기승정지 2일. 그대로 이번 주에 말을 또 안 하는 것 같아요. 유예 신청을 안 했고, 오야마가 금요일 날 그 출발 진로 변경으로 기승정지 1일. 그리고 오경환 기수가 역시나 같은 출발 진로 변경으로 1일을 먹었는데, 오야마랑 오경환은 이번 주에 말을 탑니다. 이번 주 일주 유예 신청을 했어요. 또 일요일 날 오야마가 3일을 더 받았어요. 주행방해로. 결승선 직선줄에서 사행으로 인한 주행방해로 3일을 먹었어요. 토탈 오야마가 4일을 먹었고 오경환이가 1일, 송경윤과 이틀. 두 기수는 여기 이번 주에 나오고 한 기수는 안 나오고. 그 정도로 기수 재결 사항 정도로 마무리하겠고, 지난주에 이 서종수가 이제 부산 경마 시작을 하고 이제 한 달이 이제 월말이 이제 다 돼가는 시점인데, 그 2주차 경마일부터 이제 성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금요경마 때는 여러분들께 아주 상황을 내드렸던 것 같아요. UCC 하이라이트 승부처 록밴드를 놓고 블루워터 그냥 한방 완틀이었습니다. 7.0배. 그리고 UCC 메인 승부처 1번 한반도 정복의 로열 임팩트 13.7배. 깔끔한 또 주력 한방이었고, 기타 등등 뭐 방송에서 뭐 언급드렸던 마필들이 죄다 입상을 했고, 현장에서 또 적중까지 연결시키면서 이제 부산경마가 살아나는 듯 합니다. 앞으로의 어떤 행보가 또 될지 여러분들 많은 응원과 성원을 좀 부탁드리겠고, 이번 주에 서종수가 UCC 4경주와 8경주, 4경주 하이라이트, 8경주 메인 승부를 지정을 했습니다. 또 왜 승부를 해야 되는지 해당 코너에서 해당 시간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3월 27일 금요경마 본격적인 풀이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의 경조리 1000m 레이스 3세 별정입니다. 총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신의 마필들이 몇 도 보이고, 기존에 있는 마필들 좀 기복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좀 아직 능력이 드러나지 않은 이제 조금은 편성 자체가 조금 약한 그런 구도예요. 우선 이번 경주에 일단 눈에 띄는 마필이 두 마필이 있는데, 6번마 자유대로와 10번마 메를린 뉴스란 마필입니다. 이 두 마필. 이 자유대로가 일단 4번을 뛰었고 이번에 이제 5번째 뛰는 마필이죠. 어차피 편성 자체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현장 가면은 인기마로 아마 분류가 될 겁니다. 근데 서종수는 이 6번마 자유대로가 이번 경주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우선은 아직 잠재력이 드러나지 않은 마필들 속에서 경험을 했다라는 점이에요. 일단은 경주거리 1000m, 1200 일단은 많은 경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전을 4번 정도 뛰어봤고, 그 결과를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가능성 충분히 저는 봤습니다. 보였고 그렇습니다. 초반 스피드는 그렇게 막 빠른 녀석은 아니죠. 나와주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직선에서의 그 마지막에 항상 꾸준히 뛰어주는 모습, 그게 아마 이번 경주에 이마필에 상당히 득이 될 거예요. 선두권이 특별하게 선두권이 특별하게 뭐 강하거나 뭐 선의권에 있는 마필들이 선취입을 하면서 빠르게 이끌고 가는 페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6번마 자유대로가 최근에 뛴 모습에서 이번 훈련을 통한 좀 업그레이드된 모습만 보여준다라면은 6번마 자유대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거기에 이제 외곽인의 10번마 메를린 뉴스인데, 참 이게 데뷔전 치렀고 이제 2전째죠. 이 지금 1번부터 12번까지 마필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 경주에 가장 조금은 이제 잠재력을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마필이 바로 10번마 메를린 뉴스입니다. 이 주법 자체가 조금은 아직까지 어린 망아지 티가 나요. 아직까지 목숨도 부드럽지 못하고 발심 자체도 이 보폭은 좋은데 이 주폭 자체가 약간 좀 위로 뜨는 듯한 느낌. 아직까지 이제 자세 자체가 낮질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훈련을 통해서 조금 좀 강하게 시행을 했는지 어느 정도 마필이 이제 조금은 망아지 티를 벗어 던지면서 이제 경주마로서의 느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번마 메릴린 뉴스가 이번 경기에 이 잠재력, 자기가 스스로 갖고 있는 잠재력을 폭발만 시킨다라면은 이번 경기에 우승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내리면서 6번마 자유대로와 10번마 메릴린 뉴스 이 두 마피를 여러분께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면서 1경주는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경주입니다. 국산 6군입니다. 6등급 경주리 1200에 3세 이상 별정 총 14마리 꽉 들어차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뭐 1경주와 크게 다름은 없습니다. 인기마 한 마리는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후착이 조금은 상당히 안개 속 진흙탕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뭐 공백을 갖고 나오는 마필들 뭐 14번마 신탑이라든지 6번마 우승 스포트 16주와 20주 간격으로 나오는 마필. 자, 여타 마필들은 특별한 질병 없이 그냥 출전주기 정상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서종수가 좀 눈에 띄게 여러분께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은 우선 4번마 강호 드림입니다. 강호 드림. 이제 데뷔전 치료는 신의 마필이죠. 데뷔전 치료는 신의 마필인데, 일단 김용근 등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 데뷔전은 김정웅이가 능력 검사를 받아놨는데, 이 능력 검사 모습을 잠깐 돌아본다라면은 이 출발이 15초 오라고 해서 이게 늦다라고 이게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한 번만 보면 나오는 답이에요. 이 출발이 늦은 게 아니고 이 말 자체가 이제 스타트 이후에 다른 마필한테 살짝 방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 어리다 보니까, 그리고 망아지다 보니까 겁을 먹어요. 그러면서 후미권으로 밀립니다. 경주 내내 시종일관 후미권에서 전혀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마지막 직선에서 한 발 써줍니다. 즉 뭐냐, 이 4번마 강호 드림이란 자체가 아직까지는 망아지라서 겁이 많은 그런 단계지만, 이 실전에서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게 망아집니다. 능력검사 받고 지금 4주가 흘렀어요. 4주가. 지금 이 4주 동안에 이 강호 드림이 얼만큼 변화가 됐는지 이 내용을 서종수는 정확히 들었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4번마 강호 드림 잠재력 풍부합니다. 이번에는 뭐 출발도 잘 될 거예요. 출발 연습까지 병행을 했기 때문에 4번마 강호 드림 출발 좋다 추천드리겠고요. 이제 거기 8번마 청송공주인데, 이번 연도에 1조 이 백강렬 마방이 이번 연도죠. 2015년도에 성적이 너무 안 좋죠.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백강렬 마방이 이렇게 성적이 안 좋을까. 올해 성적이 5승 했습니다. 5승. 그리고 2착이 4번. 이 복승률로 따지면 9.2%예요. 10% 미만이란 얘기입니다. 여타 잘 나가지 못하는 마방들하고 복승률이 비슷해요. 그리고 이 5승도 다 센 말들, 어차피 대가리를 와야 되는 마필들, 뭐 벌마의 꿈 그런 애들이 먹어준 거기 때문에 마방 다른 마필들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다운이 돼 있다라는 얘기죠. 작년에 2014년도에 이 백강렬 마방에 48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복승률이 24%예요. 4마리 중에 1마리가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복승률이.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백강렬 마방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마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목을 하는 마필이 바로 8번마 청송공주입니다. 기본적인 싹수 있고 포인말로 들여온 녀석인데, 보여준 걸음 자체는 솔직히 복귀도 안 나옵니다. 이게 복귀가 안 나와요. 마체형은 좋은 기대에 비해서 경주 뛰는 모습 보면은 순말이 안말인데도 순말답게 막 농땡이라든지 좀 경주마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 그런 단점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냐, 서종수가 왜 청송공주를 추천하냐. 작년에 24%의 복승률을 끌어올릴 정도로 이 마방에 대한 그런 일단은 다른 마방들하고 기본적인 마필 관리가 되는 마방이에요. 이 마필 청송공주 괜히 들여왔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저는 이 청송공주의 이제 걸음 변화 그리고 마방에 대한 기대감, 이번에 많은 인기를 모으진 못할 거예요. 이 청송공주가. 근데 이 걸음 변화 최근에 그리고 신경 쓰는 모습 뭔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1조가. 아마 이번 주에 1조의 활약을 여러분들 아마 지켜봐도 될 것 같은데, 자, 잡설이 길었네요. 4번마 강호드림의 잠재력과 8번마 청송공주 이 두 마필을 좀 강하게
추천드리면서 2경주는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3경주로 가보겠습니다. 국산 6등급의 경주거리 1200, 총 11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1, 2, 3경주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한 능력마가 없어요. 그래마 눈에 띄는 마필이 5번마 청춘 열차인데 8번마 대지의 물결, 다른 마필들은 데뷔 전에 그리고 뛰었던 마필들은 뭐 한계를 보였고, 외곽에는 11번 하커맨드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을 텐데, 그냥 여기는 그냥 저배당을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5번마 청춘열차 계속 좋아지고 있고, 이번에 다시 한번 울줄리 마방의 대표 기수 이희천이가 탔고, 거기 이제 8번마 대지의 물결, 역시나 구조 양기선 마방이 이 승률은 좋은 마방은 아니지만 항상 인기마에 대한 기대감을 여러분들께 내비치면은 확실하게 승부를 해주더라고요. 최근 들어서는 지난번에 영심파워한테 2마신과 2분의 1마신 거의 3마신 정도 졌는데, 그때 1400이었습니다 경주거리가. 이번엔 1200으로 내려왔고, 뭐 올대가리로 팔릴 것 같은데 인정하자고요. 3경주는 특별한 배당을 노리기보다는 그냥 두 마필에 저배당 인정을 하자. 하자 잡을 게 없어요. 뭐 이번 훈련을 통해서 뭐 컨디션이 떨어졌거나 뭐 여타 그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5번, 8번, 5번 요 저배당 막건 인정을 해야 되겠다. 뭐 한 번쯤은 쉬어가자고요. 3경주는 그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4경주입니다. 5등급 경주의 경주거리 1400,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이번 경주는 암말 한정 경주입니다. 모든 마필들이 전부 암말로 이루어져 있는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5등급인데도 불구하고 레이팅 제도가 아닌 이 별정 경주로 출전을 합니다. 제가 왜 이번 경주에 이제 하이라이트 승부를 잡았는데,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별정 경주의 암말 한정, 즉 이번 경주에 편성을 보고 여기다 갖다 쓴 놈이 있다라는 얘기죠. 저는 승부경주 잡을 때 보통 이 내용 그리고 그런 정보 같은 걸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경주 역시 일단 서종수의 이제 마지막 분석까지 좀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이번 경주 5군의 별정의 암말 경주를 그냥 노리고 출전한 마필이 있는데, 자, 운이 좋게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잘 걸렸다라는 느낌이죠.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정말 운이 좋습니다. 지금 편성이 너무 잘 만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마필이 또 많은 인기를 또 모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편성 호기까지 만난 마필이 이번에 배당까지 몰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갖고 준비한 경주 4경주입니다. 하이라이트급으로 좀 강하게 붙어볼 예정이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는 배당이 한 8배에서 한 15배 사이 요 정도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자, 어설프게 잡은 999가 아닌 제대로 때려잡은 9배 쪽으로 포커스를 두면서 4경주 좀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해보고 싶습니다. 4경주였습니다. 자, 이어서 5경주로 가보겠습니다. 5등급 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에 총 14마리가 출전합니다. 이번에는 별정이 아니에요. 핸디캡입니다. 레이팅 방식이 도입되는 적용이 되는 그런 경주인데, 근데 인기마가 지금 5번마 프리스타죠. 와이어2 두마필 하자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9번 바이오 블루, 오야마가 또 기승유예 신청까지 하면서 이 마필에 기승을 하고, 또 강등된 마필이죠. 6군에서 뛰다가 또 5등급으로 다시 올라갔고, 진학 직전에 강등됐다가, 외곽에는 14번마 엘커미도 많이 팔릴 것 같고, 11번마 케암 명품도 지금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서종수는 5번마 프리스타와 4번마 와이어2를 조금 여러분들께 좀 더 다른 마필보다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가 하나씩 있어요. 우선은 4번마 와이어2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뛴 거보다 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개가 상당히 꼬였습니다. 이 경주 내내 불운이었죠. 그것만 잘 풀어냈다라면은 지난번에 우승까지도 가능했던 걸음이었습니다. 전보다 걸음은 더 좋고요. 유현명 기수가 이마필이 이제 3번째 기승을 하는데, 이제 이마필에 대한 정확한 습성을 알고 타기 때문에
이제 머릿속에 편성을 보고 전체적인 자기가 스스로 그림을 그리고 타기 때문에 지난번에 전기가 꼬였던 거를 이번에는 잘 풀어낼 거라고 좀 판단하기 때문에 와이어트를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거기 이제 오브마 프리스타인데, 요거는 이 마필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은 좀 마필이 끓어요. 좀 마필이 물고 튄다 그러죠. 그런 이제 습성이 상당히 강한 말이라서 좀 지풀에 지가 지치는 말이죠. 그런 마필들은 이 구간 200m씩 구간 이 호흡 조절만 제대로 되면은요 말이 많이 뜁니다. 근데 그게 좀 안 됐던 녀석인데, 이 오브마 프리스타가 이제 그거를 카바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거예요. 끄는 게 없어졌습니다. 이제 마필이 이제 공백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마필이 좀 성장을 하면서 이제 호흡도 잘 하고, 일단은 힘한 배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점으로 봤을 때 바이오블루라든지 이런 엘컴이 최근에 쾌한 명품 이런 마필들이 뛰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마필들이 못 뛰었던 이 단점들이 카바가 됐고 그걸 보완하고 나오기 때문에 저는 4번, 5번 마필을 여러분들께 좀 추천드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경주, 오브마 프리스타, 4번마 와이어투, 이 두 마필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반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등급 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에 경주리 1300, 3세상 핸디캡 총 14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인기마에서 끝날 수는 있겠지만 뭐 대풍년을 제외해놓고 특별하게 강력한 인기마가 없는 상황 속에서 직전 경주에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 리턴 매치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11번마 이 대풍년이에요. 대풍년. 우선은 이 마필은 뭐 추천 드린다기보다는 그냥 어차피 가면 인기 1위예요. 인기 1위. 그리고 부러져도 이번엔 또 할 말이 없고요. 부담 중량 많이 올라갔죠. 거리는 같지만 저는 11번마 대풍년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기보다는 여기 복병 마필들 3마리를 저는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7번마 투스텝 삼바죠. 투스텝 삼바. 우선은 능력에 비해서 저는 레이팅 점수가 낮다라고 판단합니다. 이 마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난번에는 선행 경합도 상당히 심했죠. 박근방 기수가. 1400을 처음 뛰는데 거의 죽으러 가는 수준이더라고요. 죽으러 가는 수준. 시정일간 경합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1400을 버텨낼 수가 있겠냐? 못 버티죠. 근데 제 눈에는 그렇게 크게 죽는 걸음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번에 거리 내렸고 적인 기수 2000으로 왔고요. 추천해야죠. 여러분들 7번만 투스텝 삼바. 거기 이제 9번만 겨울왕국인데, 겨울왕국. 경주거리가 이제 일단 늘려서 출전했다라는 점이에요. 이 마필은. 일단은 이 마필의 최대 단점은 이 혈통 자체가 늦발동이에요. 애니 기분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일단 그런 쪽의 혈통인데 이게 출발 더럽게 늦어요. 그리고 대하시가 있냐? 대하시도 없어요. 근데 직선만 오면은 뜁니다. 그러니까 매번 인기만으로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아쉬움만 남긴다라는 거죠. 제가 왜 9번마 겨울왕국을 추천하냐면은 이 대풍년이 선두권을 와장창 무너뜨리고 선두권에 있는 마필들을 완전히 몰삭시키면은 중간에 선입권에 있는 마필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바닥에서 지금 매번 늦발동 걸리면서 올라오는 녀석들이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저는 9번마 겨울왕국 이 편성 자체를 봤을 때 추천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10번마 강자 본색인데, 자, 요게 지난번에는 후지하고는 호흡이 좀 안 맞았습니다. 계속 조성권, 김도현, 오경환, 후지, 이번엔 다나카입니다. 이건 즉 뭐냐, 마방에서 이 기수와의 호흡을 찾는 거예요. 이 마필이 아무리 좋은 말이고 말이 잘 뛰는 말, 그리고 최근에 걸음이 터진 말이라고 해도 정작 이 기승자하고 호흡이 안 맞으면은 자기 능력을 100%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필이 계속 기술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다나카까지 왔는데 이번에는 입마호흡을 보여줄지 그것도 궁금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10번마 강자 본색이 약간은
제갈바지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구국 자급판이란 이런 보조장구를 여기다 대고 출전을 계속했던 마필인데, 자, 그게 답이 아니었는지 이번엔 그것까지 아예 빼버리고 나와요. 그리고 단학가로 기수교체도 했고, 정말로 이제 한 번은 10번만 강자 본색의 문제점을 찾은 듯한 느낌이에요, 마방에서. 그래서 어떤 변화를 보일지 좀 궁금합니다. 10번만 강자 본색까지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대풍령 같은 건 인기 힐이 팔리는 거예요. 추천해봤자 뭐예요? 서종수가 분석하고 내용 들은 마필, 7번마 투스텝 삼바, 9번마 겨울왕국, 10번마 강자 본색까지 추천드리면서 6경주는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7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의 경주리 1300 3세 이상 핸디캡 총 11마리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에 뭐 또 많이 팔리겠네요. 5번마 비트블레이드인데 계속 2주 간격으로 그냥 말값 쫙쫙 뽑고 있습니다. 뭐 데뷔전 우승, 직전 경주 우승 또 2주 만이에요. 부담 중량은 52kg로 내려갔죠. 저평가죠. 마필 능력에 비해서 저평가. 그리고 제가 이거 그때 데뷔전이었나? 여러분들께 이걸 추천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김영관 마방은 워낙 그 마필 자원이 많기 때문에 2주고 4주고 출전 간격이 아닌 이 마필의 상금 벌 수 있는 편성을 찾아가서 마주한테 상금을 받다 받쳐줍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마주들이 좋은 말 사주죠. 봐봐요. 이 비트블레이드가 물론 4주 간격으로 나와도 돼요. 그럼 더 오래 가겠죠, 마필이. 근데 김영관 조교사 마방 생각, 김영관 조교사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이 비트블레이드가 최근에 잘 뛰는 건 있지만 1군 갈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빨리 지금 조시 나 있고 말 좋을 때 빨리 편성 들어가서 상금 벌어 드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강공이에요, 강공. 제 말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이 5번마 비트블레이드 이거 말 오래 못 가요. 마방에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도 않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5번마 비트블레이드 어쨌든 여기 상금 벌러 나왔기 때문에 인정을 하자 이겁니다. 비트블레이드도 인정을 하는데 41주간의 간격으로 나오는 4번마 자이언츠키가 있습니다. 특별한 질병이 있어서 장기휴양을 간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뭐 요배통이라든지 근육통, 기타 등등 약간의 질병은 있었어요. 근데 이 최단거리 이마필에 대해서 단거리죠. 단거리 1300에 41주간의 공백을 딛고 나오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모아주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 4번마 자이언츠키는 단거리에서는 언제든지 봐야 될 마필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또 편성옥이죠. 감량의 2점과 자 레이팅 제도의 2점까지 살려서 51kg의 감량. 일단은 능력적인 측면을 봐야 될 것 같고 공백도 특별하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4번마 자이언츠키. 거기에 이제 이마필이 배당인데 외곽에는 10번마 레이스신이에요. 레이스신. 이마필은 항상 인게이트보다는 외곽 게이트를 부여받았을 때 항상 서종수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말인데 최근에 4번 게이트, 2번 게이트, 그리고 9번 게이트 오경환이 그때 말도 모르고 탔고 이번에 조이온으로 올라탔고 감량입니다. 요게 왜 그러냐면요. 출발 자체는 늦진 않아요. 이마필 자체가. 근데 게이트가 열린 이후에 뛰는 걸음 한 몇십 미터 뛰고 나서의 뛰는 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게이트보다는 외곽 게이트가 유리하고 특별하게 기본적인 능력으로 이마필들한테 대입을 시켰을 때 뭐 확실하게 자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능력으로는 되진 않지만 조건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는 얘기죠. 왜? 즉 인기마들끼리 싸우면서 인기마들의 실수가 일어난다라면은 좀 조건이 좋아진 마필들이 당연히 그 다음 순위죠. 10번마 레이스신이 이번에는 게이트발과 이제 감량의 조건 그리고 현재의 컨디션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마 비트블레이드의 자이언츠키의 공백 문제 없고 10번마 레이스신의 조건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는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 남았는데요. 저 물 한 잔 먹고 갈게요, 여러분들. 혼자 하다 보니까 좀 말을 빨리 하고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왜 옆에 누가 없냐라고 좀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종훈 의원님이 이번 주에 서종수와 같이 UCC를 못 찍어요. 다음 주에 나오십니다. 개인적인 사정 그리고 제주도에 경매를 또 직접 참가하셨고 좀 스케줄이 이번 주에 바쁘신 것 같아요.
아마 어떤 정보를 들고 올지 현장에서 좀 많은 성원을 이종훈 의원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 이종훈 의원님의 승부처는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따로 이종훈 의원님이 직접 드릴 겁니다. 이제 3경주 남았네요. 8경주입니다. 3등급의 경조리 1600, 총 14마리가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서종수가 금요경마 가장 좀 세게 붙어보고 자신감 있게 붙어볼 수 있는 메인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 7번마 불패라인이란 강단마가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여기는 서종수가 이 메인 승부를 잡은 이유는 딱 단 한 가지입니다. 7번마 불패라인이 강단마까지 이길 수 있는 마필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출전했죠. 뭐 가문여자군 아니에요. 이번 뭐 가문여자군 이런 같은 말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이번 경주는 때릴 때 때리더라도 후회 없이 죽겠다 이겁니다. 구멍수도 때리고 받치고 두 방이면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충분히 내용하고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승부를 또 지정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UCC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이번 경기에 승부를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는 겁니다. 가장 세게 보는, 그리고 가장 자신있게 붙어보는 메인 승부처입니다. 배당에 상관없이 두방막권으로만 승부를 볼 예정입니다. 강하게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어찌됐건 8경주 때리고 받치고 두방, 배당에 상관없이 강하게 붙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직 결과로만 말씀드리겠고, 지난주 메인 승부의 상승세를 저는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9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의 경조리 1400, 총 14마리가 꽉 들어찼습니다. 이번 경주는 일단은 여러분들 책에 W 표시해 갖고 가세요. W. 혼전입니다. 여기는 배당이에요. 여기는 저배당에 포커스를 두는 거는 좀 무리고, 아예 그냥 작심 고배당을 노리고 가라.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페이스 자체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리고 선두권이 무너지거나 선두권이 빠르지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닥권에 있는 마필들, 코너 돌면서 모든 마필들이 뭉치죠. 어떤 마필들이 그림같이 올라오는 게, 그림같이 추입을 하는 마필들이 이번 경기 아마 우승, 준우승, 뭐 3착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서종수는 이번 경기 여러분들께 복병 마필 3마리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10번마 영웅천하, 11번마 금포 여장군, 14번마 켄터키 영웅입니다. 우선은 이 1400거리 단거리 마필이에요. 일단 혈통적으로 다 이 세 마필도 단거리 혈통이고, 중장거리보다는 이 단거리 쪽에 좀 강점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 10번마 영웅천하가 부담 중량이 57.5로 지금 맥스로 올라갔죠. 지금 79점이에요. 이 마필이 가장 높은 부담 중량의 기준이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14번마 켄터키 영웅도 78점으로 57kg로 지금 대폭 올라간 상황, 두 마필을 서종수가 지금 추천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좀 덜 팔릴 거예요. 덜 팔리고 불안불안하게 지금 팔릴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10번마 영웅천하와 14번마 켄터키 영웅을 여러분들께 좀 더 좀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요, 이 두 마필이 힘으로 따졌을 때는 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천하장사예요. 이만기 수준, 뭐 이봉걸, 이만기 수준이에요. 힘들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단거리, 단거리를 보는 순간 게이트에 상관없이 저는 두 마필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겁니다. 힘이 장사예요. 정말로 외곽에서 빠르게 밀면은 10번마 영웅천하는 선행까지도 가능한 조건입니다. 빠른 말이 없기 때문이죠. 거기에 14번마 켄터키 영웅은 드디어 임자를 만난 것 같아요. 왜 마방에서 조유원이 계속 타다가 오경환이를 불러다 태웠겠습니까? 힘이 장사라는 얘기예요. 이 마필이 힘이 장사인데 조유원이의 힘으로 못 밀어내니까 오경환이를 불러다 태웠다는 얘기입니다. 자, 힘 좋은 14번마 켄터키 영웅, 10번마 영웅천하, 거기에 조유원이가 넘어갔죠. 11번마 금포 여장군까지 여러분들께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면서, 구경주는 배당에 포커스를 두고 현장을 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10경주 2등급입니다. 경조리 1800에 3세 이상 핸디캡, 총 13마리가 출전합니다. 여기 서울블릿은 뭐 인정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고 1억짜리인데 뭐 4전 4승, 복승률 100%. 문제는 하나죠. 이제 1800거리에 대한 처음 도전하는
그런 상황, 코너 4개짜리를 어떻게 얼만큼 적응을 할지. 근데 저는 부담 중량이 5kg가 그냥 빠져나갔기 때문에 서울 불릿이 특별하게 뭐 1600까지 이미 검증을 끝냈기 때문에 1800거리 적응하는 데는 문제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반대로 이번만 톱본스타인은 제가 잘라드릴게요. 가면 대길인 것 같은데 이거. 직전에 이거 톱본스타인 제가 공백기 이상 없다. 엄청난 공백기를 갖고 나왔던 마필이죠. 근데 제가 이거 완틀로 때려드렸습니다. 서미트 명운의 톱본스타인을 17.4배, 23.1배를 공백 이상이 없다. 때리자! 라고 했던 마필이 톱본스타인인데 이번에 반대로 제가 잘라드릴게요. 제가 그때 이 톱본스타인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단 공백기에 대한 문제가 없었고 이 마필에 대한 정확한 습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 경주 때 이 경주거리 1400이 뚜렷한 각질을 갖고 있는 마필이 없었어요. 근데 톱본스타인은 1400에 대한 메리트, 1400에 대한 제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린 거였습니다. 이번에 경주거리 늘어났어요. 근데 지난번에 공백 딛고 뛰었다고 또 뒷북 치는 사람들까지 가세 무지하게 팔리는 것 같은데 저는 과감하게 잘라드려요. 이런 말들 안 되는 겁니다. 뒷북이에요. 뒷북. 차라리 외곽인 14번만 태양별 같은 게 차라리 지금 낫습니다. 현재 지금 내용으로는 이것도 공백기가 있었고 이번엔 적응했고 6주 강력으로 나오고 이 마필도 지금 1800은 처음 뛰는 거라서 긴가민가 하지만 어차피 13번만 태양별 자체도 일단 몸속에 흐르는 피 자체가 장거리 피기 때문에 저는 늘어난 거리 전혀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1800거리를 뚜렷하게 극복해낼 능력 마필이 있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잠재력 우수한 마필들을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다. 뭐 4번만 서울 불릿은 뭐 현장 가도 많은 인기를 모아주겠고 결론적으로 소정수도 인정을 하는 마필이고 자, 이번만 톱본스타인은 이번에 뒷북이고 13번 태양별 같은 마필들이 오히려 처음 도전이지만 마필 능력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두 마필을 추천드리면서 3월 27일 금요경마 모든 예상을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자 하니까 조금은 어색하지만 그래도 소정수 혼자 했던 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좀 큰 이상은 없이 방송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일단 이번 주에 날씨가 상당히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경마장에 현장에 나오셔서 바람도 쐬시고 좀 따스한 햇살도 맞으면서 오랜만에 좀 즐겁고 여유로운 주말을 누리시길 바라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좀 여유롭고 또 즐거운 주말을 보내시기 위해서는 이 서정수가 또 준비를 그만큼 많이 해야 된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끝난 이후부터 경주 뛰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분석하고 노력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서정수는 다음 방송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